채널 24K 하소연의 단도직입.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아직 아니죠. 선거 후보도 아니고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이 사람이 또 불을 지펴놓은 이제 이 사회의 분열의 씨앗. 해방 전후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 이 얘기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시비는 아주 뿌리 깊은 이 나라 좌파들이 소위 보수 우파를 몰아붙일 때에 그 세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단골 고정 레파토리죠. 대한민국 건국 이건 애초에 아주 더럽게 잘못됐다.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물러가는 일본으로부터 친일 인사 명단을 넘겨받고 그것에 의해서 미 군정의 요인들도 이제 임명을 하고 나중에 이승만이를 미국이 지원하면서 이승만 씨가 이제 이 명단을 친일 명단을 또 그대로 인수받아 갖고 그 친일 인사들이 이승만 정부를 조직하는데 핵심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중국의 상해 중경 임시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들하고 아주 대립적인 각을 세우고 그들을 다 적대시한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건국은 청산됐어야 되는 친일파들을 주축을 해서 만들어진 아주 더럽고 부당한 건국이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점령군으로서 계속 점령하고 사실상의 군사적 독립을 하지 못하게 만든 점령군이고 북쪽에는 소련군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은 일제로부터의 압박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무슨 이따위 얘기들이죠.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인사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 지금 떠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뿌리는 그 뿌리가 되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1979년에 발간이 된 책인데요. 나중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제 발행이 됐지만 송건호 씨, 그리고 뭐 시민운동가로 유명했던 백기환 씨, 그리고 좌파 역사학자로 유명했던 강만길, 최장집 뭐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편찬해낸 책으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팔렸는데 군부에 의해서 판금이 됐었죠. 금지도서가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 책은 북측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측에서 이야기하는 해방 전후사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6.25까지도 남침 유도설 이런 얘기를 이제 풀어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당시 지금 이제 뭐 386, 586 하는 이 무슨 86세대들이 NLPD 해서 학생운동 한다고 할 때 그때 이 책은 그들에게 아주 성서같이 마치 교과서처럼 인기를 누리고 읽혔던 그런 책이지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에 와서는 거의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거의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우선 남쪽 북쪽에 왜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게 됐느냐. 당시에 소련이죠. 그 왜 들어오게 됐느냐.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일본이 마지막까지 이제 전쟁을 끌고 갔는데 이들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그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연합군 측에서 소련을
대일본 전쟁에 좀 참여해달라. 그래서 소련군을 이 한반도에 일본군과 싸우도록 끌어들였던 거지요. 당시에 이제 전쟁이 얼마 끝날 날 남지 않았다라는 거 재빠르게 계산하고 있던 스탈린은 기꺼이 그 요청을 수락을 했고 대일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하던 전쟁에 소련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1947년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이 나왔던 포츠담 회담. 그때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이 3개국의 원수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일본에 대해서 사후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논의했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처칠의 제안에 의해서 사실상 한반도는 소련하고 미군이 무장 해제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렇게 분할을 하도록 합의가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탁 통치라는 내용이 미국 측에서는 이제 미국 측이나 뭐 양쪽이 다 가지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 신탁 통치를 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독립을 시키자. 이런 내용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래서 한반도에 미군하고 소련군이 일본군의 마지막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서 진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야욕을 드러내면서 점점 계속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이거에 당황한 미국에서 급하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선을 긋자. 그래서 미국에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것이 38선이라는 거죠. 여기에 소련이 합의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분단의 비극의 단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항복하게 되고 북쪽은 이제 소련군이 담당을 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전쟁법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남쪽에 진주했고 북쪽에 진주했던 미군과 소련군은 어차피 점령군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고 한반도에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적대 세력 그들이 점령했던 곳을 항복을 받기 위해서 점령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 소련군이고 미군이었던 거죠. 양쪽이 다 법률적 용어로는 점령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군이라고 미화된 용어를 쓴 것뿐이지 그것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군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소련이 무슨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렇게 애정이 많고 특히 스탈린같이 잔인한 지배자가 인정이 넘쳐서 북쪽에 있는 조선 사람들 해방시키자고 군대를 보내서 희생을 하고 그 짓을 할 작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국 그래서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다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 무장해제가 끝나고 나서 미군도 소련군도 나가지 않았죠. 김일성이가 그 당시 정식 소련군의 장교였죠. 소련 계급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소련군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미군은 여기 남아서 미군정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누군가가 이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고 통치 구조를 유지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정이 그것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씨,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에 있다가 미군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 그대로 제일 먼저 알 수 있었고 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임정에 있던 요인들은 미군이 제공한 수송기를 타고 들어왔죠. 뒤늦게. 이들이 아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승만이가 자기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적대적이고 그렇게 싸웠느냐? 이승만하고 백범은 그렇게 원수로 싸웠던 사람이냐? 그렇지가 전혀 않다라는 증거 사진이 여기 한 장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이 1947년 봄에 찍은 사진인데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세우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줄에 보시면 맨 앞줄에 가운데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있고 그 옆에 이승만 박사가 있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양반이 김구 선생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양반이 조소왕, 임정의 외교부장으로 활약했던 조소왕 선생입니다. 이 건국실천원 양성소라는 게 뭐냐?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을 신식교육을 받은 일꾼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을 양성해내기 위한 행정조직을 담당을 할 요인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를 설립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학교장을 공동으로 맡았고 처음에는 이사장하고 교장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가 두 분이 같이 이제 학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조소왕 선생이 교수부장을 맡고 이렇게 뜻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요인들을 길러내는 학교까지 세웠던 겁니다. 이 사진의 정중앙에 저희 선친이 거기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저희 선친이 건국실천원 양성소 제1기 학생회장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건국실천원 양성소는 후일에 이 이름이 건국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기에 주인공으로 이 작업들을 같이 하셨던 이 세 분이 나중에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면서 모두 갈라서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남쪽에라도 독립정부를 빨리 세우자라는 주장을 했고 김구 선생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이 합작해서 한반도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이상주의자였죠. 게다가 조소왕 선생은 나중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대중당을 창당을 하고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정부의 그 제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소왕 선생이 현실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나섰던 선거가 50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선거로 유명하지요. 그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하시고 1950년이죠. 그리고 나서 막바로 6.25가 발발하는 바람에 납북을 당하셨죠. 이렇게 3인이 전부 갈라지는 바람에 이 건국실천원 양성소가 역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대신 당시에 좌파이었던 여운형 등이 추진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좌파 세력들로 이 정부 건국을 접수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조직이죠. 근데 해방 후사를 이 좌파 세력들이 역사 기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이런 얘기에서 그러면서 건국실천원 양성소는 사라지게 되고 건국준비위원회만 지금 역사 속에 남아서 떠돌고 있는 거지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 사실관계를. 이렇게 이승만 정부는 민족주의 세력하고 절대로 대립적이고 임시정부 요인들을 적대시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할 때에 조각을 한 내각 명단, 그건 이미 시중에서 지금 잔뜩 나와서 떠돌고 있죠. 그 전부가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투사들입니다. 그런 지사들로 내각을, 초대 내각을 전부 구성했었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 교실 벽에는 항상 구호가 두 개가 써 있었습니다. 반일 반공 또는 반일 반공. 그 당시에 국시,
이승만 정권 당시에 국시는 딱 두 개였습니다. 반일과 반공이었죠. 그래서 국교가 없었어요. 국교도 맺질 않았습니다. 일본은. 대한해협을 가로지르면서 이승만 라인이라는 선을 그어가지고 독도를 철저하게 우리 영토로 지켜낸 그 장본인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보고 친일이다. 미 군정은 그렇게 깨끗이 이승만 정부에게 권한을 다 넘겨주고 일본으로 철수를 했죠. 메가더는 그래서 일본에 진주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군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가 6.25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유엔군의 일부로 메가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북측에서는 친일적 청산이 다 그럼 이루어졌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북측에서 발행되는 역사서지요. 조선전사라는 이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에 이 해방 전후사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날 공부나 좀 하고 일제기관에 복무하였다고 하여 오랜 인텔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판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새조국 건설에 보람찬 길에 세워주시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북측에서는 일제 때에 관료로 근무했었던 이런 인사들이 대폭적으로 정부 조직에, 학교 조직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뭐가 잘못됐죠? 대한민국이? 물론 대한민국에 완전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근거도 있고 그런 인사들도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건 야건 양쪽에 다 있지요. 그 후예들도 지금 다 남아서 아주 떵떵거리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들 있고 하나의 역사가 진전되는 속에서 모든 것을 청산한다 하나의 논리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해방 전후사에 관한 그런 연구의 업적들로 무척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책 한미수교 100년사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이런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은 이 책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것이 해방 전후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어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변란을 겪는다든지 전쟁을 겪는다든지 새로운 건국을 하게 될 때 그 속에는 항상 단 하나의 논리만이 존재하고 그것도 아주 정의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러한 건국, 그러한 전쟁, 그러한 변화, 그러한 혁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전쟁, 좌파들에 의해서 정의로운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어땠나요? 그 속에서 그들의 니전투구는 어땠고 그건 지금 다 청산이 됐나요? 청산이 안 돼서 싸우다가 그리고 결국 망해버렸죠. 중국의 공산혁명사는 어떻습니까? 아니 미국이 건국한 미국의 건국사는 그렇게 깨끗하고 정의롭습니까? 요즘 캐나다에서는 원주민들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굴이 되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깨버리는 이런 일까지 생겼죠. 하나의 나라가 생겨날 때에는 이러한 비논리적인 그리고 어느 것이 정의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드라마가 수없이 펼쳐지게 마련인 거지요. 어느 나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 세력들의
그 속셈이 뭐냐? 왜 이런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거냐?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분열시킴으로 해서 한쪽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좌를 연장하려는, 그것을 독점하려는 정략적이고 공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자꾸 내세우면서 종북화 경향을 이 사회에 심어가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글쎄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이 사회에 있는 어떤 양반들, 그 양반들의 친일 행정 문제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들을 다 모아서 지금이라도 단두대에다 올려야 합니까? 그럼 이 나라 국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 나라의 정의가 반듯하게 서나요? 역사라는 거는 오늘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바꿔놓고 돌려놓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의 솔직한 생각은 인간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정의로운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간과 인류는 지금까지도 그 정의라는 유령을 쫓아서 헤매는 딱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딱하기만 하지 않으려면 역사는 역사로 두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행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 문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로서 충분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시간이 계속 누적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고 한 날 뒤로만 돌아가야 하고 뒤의 이야기를 가지고 먼 옛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오늘을 낭비해야 합니까? 어떤 패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어떤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젠 참 파렴치하게 보이는데요. 자신들이 이런 얘기하고 떠들고 행세하고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미워하는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고시를 패스하고 무슨 권력을 갖고 국회의원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정권을 잡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신들이 증오하고 부정하는 나라에서 그런 이익은 차지하지요? 역사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뒤돌아가서 바꿔놓고 오고 그럴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나 한 집단이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점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자신들이 외쳐댔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외쳐댔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언젠가 미래의 시간에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청산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 나라는 그런 반복만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종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권력을 그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독점하려는 그런 자신들의 누추하고 비인격적인 그 모습을 스스로들 좀 돌아봐 주길 바랍니다.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지고 음습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라, 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임기 내내 또 이제 친일 청산 척결 이거 다 그걸로 세월 보내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최악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양반 보면 볼수록 참 여러 가지로 공부가 참 안 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진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물러설 사람 같지도 않고 그 자신을 위해서나 이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